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3만 명을 넘어선 것도 며칠째입니다. 선별 진료소마다 긴 줄이 늘어서 있다고 하죠. 네,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 도구를 직접 구입하기도 하는데 품절된 경우가 많아 구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제2의 마스크 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산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지만 치명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8일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108만 1,681명, 누적 사망자는 6,922명인데요.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던 사람 가운데 목숨을 잃은 사람의 비율이 0.64%인 겁니다. 110명 중에 1명 정도라는 건데요. 4차 대유행의 정점이었던 지난해 12월의 치명률이 0.83%였는데 이때와 비교해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처럼 전파력은 높지만 치명률과 중증화 비율은 낮은 특성을 보이는 건데요. 하지만 확진자 수가 워낙 크게 늘어난 만큼 중증 환자와 사망자 숫자 역시 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일부터 코로나 대응 체계가 개편돼 고위험군 위주로 환자를 관리하고 자가격리도 간소화됩니다. 수습 기간 중인 15경찰관이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막았습니다.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줄 모르고 아들의 수술비를 보내야 한다는 어르신을 끈질기게 설득해 노부부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냈습니다. 신공항 예정 부지인 가덕도 전역이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는 제한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부산시는 이주권과 보상권을 노린 투기성 건축 허가가 급증했다는 판단입니다. 지난해 부산 교육감 선거 중도보수 진영 단일 후보 선정 과정에서 중도 이탈했던 박한일 전 한국해양대 총장이 교육감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방역과 의료 체계는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주로 경증을 동반한다고 하지만 지금과 같은 확산세에서 재택치료 관리만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방역당국은 10일부터 코로나 대응 체계를 개편해 고위험군 위주로 환자를 관리하고 자가격리를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임시선별 검사소입니다. 문을 열기 1시간 전부터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는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부산 지역 코로나 확산세가 급증하면서 각 선별소마다 매일같이 이런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8일 0시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21명. 지난주 부산의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95.8%로 우세종을 넘어 이미 지배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증 환자는 줄은 반면 재택치료자는 만여 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방역과 재택치료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10일부터 재택치료자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됩니다. 60세 이상과 50대 기저질환자 등 집중관리군은 기존처럼 지정의료기관에서 하루 2차례 건강상태를 점검합니다. 하지만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건강상태를 살피다 이상 증상을 느끼면 상담이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관리군 상담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과 동네 병의원 등 84곳에서 전담합니다. 또 야간이나 응급 상황을 대비해 10일부터는 24시간 재택관리 지원 상담센터가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와 더불어 자가격리 제도도 변경됐습니다. 확진자의 가족 등 동거인이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가격리 앱을 폐지하며 격리 제도를 대폭 간소화하고 공동격리자에게는 병원 진료 등 필수 목적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부산시는 마스크 착용과 모임 자제 등 시민 개개인이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수습 기간 중인 15경찰관이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막았습니다.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줄 모르고 아들의 수술비를 보내야 한다는 어르신을 설득한 끝에 노부부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냈는데요. 김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급하게 뛰어온 경찰이 은행 창구에 앉아있는 남성에게 말을 겁니다. 사는 곳을 물어본 뒤 곧바로 송금을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보낼 수가 있어서 어머니 사는 곳이 어디냐? 지금 동네역 근처 바로 앞에서 지금 주거지로 가보면 동네에 사는 70대 A씨가 아들이 아프다며 돈을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은 건 지난 7일 오전 11시쯤. A씨는 곧바로 돈을 인출하러 갔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부인 B씨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은행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내렸지만 이미 900만 원이 인출됐고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은 상황. 올해 1월 임용된 최우영 순경은 20여 분 동안 끈질기게 통화를 시도해 A씨가 있는 은행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A씨를 설득해 송금을 막았습니다. 처음엔 저희 말을 믿지 못하셨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려드리고 계속해서 경찰관임을 알려드리고 아드님의 신변이 안전하다는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그래도 마지막으로라도 저희 말을 믿어주셔서 새내기 경찰관의 끈질긴 노력이 전화금융 사기를 막고 70대 부부의 소중한 재산까지 지켜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 7일 오후 6시쯤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자체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주인이 외출 중 충전 중이던 안마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오후 4시쯤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 인근 자동차 전용 도로를 지나던 컨테이너가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 운전자 A씨가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공항 예정부지인 가덕도 전역이 9일부터 개발행위 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과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 개발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축과 대수선, 건축물 표시 변경, 농수산물 보관, 가공 임시가설 건축물 신고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가덕도의 건축 허가는 45건이었지만 지난해 11월까지 144건으로 전년 대비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이주권과 보상권을 노린 투기성 건축 허가가 급증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부산교육감 선거 중도 보수 진영 단일 후보 선정 과정에서 중도 이탈했던 박한일 전 한국해양대 총장이 교육감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전 총장은 예비 후보 등록을 앞두고 숙고 끝에 출마를 하지 않는 것이 자신이 실현했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합리적 보수 가치가 구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기대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현재까지 교육감 출마를 밝힌 인물은 김석준 현 교육감과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해안을 낀 재건축 단지로 관심이 높은 수영구 남천 2구역 삼익비치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교육 환경 영향 평가에서 보류 결정이 내려진 건데요.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음마 아파트로 불리는 남천 삼익비치타운입니다. 지난 1980년 3,000세대 규모로 지어졌고 최근 재건축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4일 부산교육청은 이 사업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인근에 있는 광남초등학교의 일조권 문제 때문입니다. 건축되는 아파트 높이가 최대 61층에 달해 일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또 공사 기간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벽의 높이를 상향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이 밖에도 통학로 안전요원의 추가 배치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은 보완책을 마련해 재심의할 예정입니다. 교육환경영향평가의 보류 결정 재심의는 최대 3번까지 가능합니다. 조합은 지난 2016년 시공사를 정하고 2조 6천여억 원을 들여 지하 3층, 지상 최대 61층으로 12개 동 3,200세대 규모로 지을 계획입니다. 지난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후 사업 시행 인가를 위한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확진자 급증에 선별진료소가 북새통을 이루면서 검사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방역 일선에서는 바뀐 방역 체계로 인해 늘어난 업무량과 인력난으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검사 대기줄이 끝없이 늘어섰습니다. 중무장한 보건소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고위험군이나
자가검진 양성 등 PCR 검사 대상자들을 분류해냅니다. 지난 3일부터 새롭게 도입된 신속 항원 검사는 스스로 콧물 등을 채취해 진단 키트에 넣어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15분에서 30분 만에 결과를 받아들 수 있지만 실상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음성 확인서가 필요해서 한 건데 1시간을 줄을 서고 다시 결과 받기 위해서 15분을 기다리는데 그것도 다시 줄을 서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음성 확인서를 받는데 다시 결과서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야 돼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방역 최전선인 보건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북구의 경우 최근 2주 새 하루 확진자는 20명에서 200명대로 1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방역 체계가 감염원을 발굴하는 역학조사 중심에서 재택치료와 관리로 바뀌면서 업무는 늘어났지만 인력은 그대로입니다. 재택치료 대상자의 경우 전담 공무원이 3시간 이내 방역 키트를 전달해야 합니다. 북구보건소에 필요한 의사는 4-5명이지만 사람을 구하지 못해 의사 2명이 매일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평일이나 주일도 없이 설명절도 지금 어제 주말까지 저희들이 거의 매일 출근하고 있고 밤 10시, 11시까지 전 직원이 다 동원되고 있음에도 우리가 물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을 때는 사실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이제는 최근에 어쨌든 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조금 가능성이 보이고 이제 끝날 종식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2월 말쯤 신규 확진자가 13만 명에서 많게는 17만 명 수준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부산교육청은 올해 1,000억여 원을 투입해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수산과 교통, 생활안전 등과 관련한 안전체험이 가능한 체험관을 폐교된 명지초등학교에 설립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2024년까지 모든 학교 건물에서 성면을 제거하고 외부인 출입 관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올해 공사와 용역, 물품 구입 등 1,600억여 원 규모의 발주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노포 신호기 차량기지 개량 공사와 건축구조물 정밀 안전진단 용역, 노후 변전 설비 교체 등으로 올 상반기에 조기 발주될 예정입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법정 최고 한도인 49%까지 적용합니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계약 보증금과 인지세도 각각 50% 인하합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구청은 올해부터 구민안전보험 보상 내용이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보장 내용은 익사사고로 인한 사망과 의료사고 법률 지원,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치료비 등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보장했던 폭발과 화재, 대중교통 이용, 스쿨존 교통사고 등은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에 포함됐습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구민안전보험은 전국 어디서 사고가 나면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맞벌이 가정 등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치원 돌봄 교실을 106개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돌봄 교실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아침과 그리고 방과 후부터 오후 10시까지, 아침과 오후까지 이어지는 온종일 돌봄 교실로 운영됩니다. 해당 유치원에는 전담 인력이 배치되고 돌봄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이용 대상은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유아입니다. 부산시는 청년 사회진입활동비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 만 18세에서 34세 미취업 청년에게 디딤돌 카드를 발급해 최대 300포인트를 지급합니다. 모집 규모는 1차와 2차 각각 550명입니다. 지급되는 포인트는 자격증 취득과 시험 응시료, 식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구직활동과 무관한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희망자는 21일까지 부산 일자리 정보망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